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가 뭐지? 10억 날려먹은. 맞습니다. 네, 맞죠? 또 10억 날리게 생긴. 네, 또 최근에 또 10억을 날리게 생긴 제 친한 동생 헬스보이.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체육 시설은 이제 강제로 이제 국가에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체육 시설 이게 헬스장 운영하면서 이런 사태가 국가 설립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국가 설립 이래 처음이죠. 강제로 다는 거는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사설 쪽은 거의 뭐 부도난 사람도 엄청 많고. 아 진짜요? 그 전에도 위험했는데 이 코로나가 거의 직격탄이 돼가지고 대기업에 250억 정도의 이제 인수합병 당했던 제일 컸던 헬스 업체도 지금 거의 부도가 났고요. 왜냐면은 뭐 일단 헬스장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큰 평수를 쓰기 때문에 임대료 이런 부분이 워낙 크고 나가야 될 금액도 많고 기구 이런 것 지금 현찰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리스나 할인데 그런 금액을 많이 못 막아서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진짜 심각한데? 왜냐면 헬스장이 뭐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리스 방식으로 그 다음에 매출을 띄워서 그걸 또 갚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인점을 늘려나가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고 뭐 저도 지금 사설도 하지만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 또 대표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네, 그렇죠. 아파트 커뮤니티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요. 인건비를 이제 지급받고 도급 운영을 하는 형태인데요. 아파트 헬스장도 근근히 버텼다가 지금 똑같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커뮤니티도 강제 휴업이 당했어요. 그렇죠. 제가 입주한 지 벌써 6개월 됐는데 커뮤니티가 아예 없어. 그렇죠. 저희 뭐 아파트 커뮤니티가 이제 뭐 헬스장만 하는 게 아니고 카페, 뭐 게스트하우스, 기타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수입이 아니고요. 아파트의 수입으로 직결이 되는 거고 저희 이제 그 관리비를 지급받는 형태인데 거의 월급이네요. 그거는. 운영해주고 받는 월급? 그럼 저희가 저희는 딱 그게 맞습니다. 인력비만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스톱이 됐기 때문에 그 결국에 부담들이 다 아파트 주민들로 가는 거고. 그렇죠. 주민들은 실제로 그러면 커뮤니티에 관련된 관리비는 내는데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주민들의 동의도 다 얻어야 되고 또 그게 통과가 돼야지 저희도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어떻게 말하면 도급을 하는 회사예요. 인력을 도급해주는. 근데 이제 인력들한테 저희도 계약을 저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고용 안정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는 저희도 하기가 힘든 거고 또 아파트도 하기 힘든. 지금 헬스나 골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직자입니다. 스크린 골프는 하지 않나? 아니요. 스크린 골프도 못해요. 현장이 올스톱. 물론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나 골프장도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일할 데가 없어요. 요즘 그럼 그건 어때요? 집으로 방문하는 홈트레이닝.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야? 나는 합법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사업도 하려고 그랬어요. 사업자도 다 냈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때 하면 불법이고 방문을 해서 어쨌든 체육시설업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업자로 소속을 따져요. 체육시설업을 하는지 카페를 하는지 음식점을 내고 커피를 팔면 합법이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병원에서 필라테스를 하면 지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필라테스 하면 의료니까 운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돈을 필라테스 비용으로 받는 게 아니고 치료로 받고 필라테스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집으로 치료한다라고 하고 사업자 끊고가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또 있는 거죠. 사실 법이 뭐 정부를 욕하는 건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허점들이 생기는 건데 너무 좀 법이 이상하다. 사실은 좀 이게 뭐 체육시설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집합 제한 당한 그런 업장들을 보면은 기준점이 좀 없다. 이거 PC방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닐까. 아니 손님들이 환불해달라고도 많이 오잖아요. 저희가 요번에 환불금 사설센터 기준으로 환불금만 한 1억 3천 정도. 1억 3천? 아니 환불금 1억 3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앉아서 월세 까먹고 환불금 까먹고 뭐 거의 저 죽으라는 거죠. 진짜 그런데 이런 때 되게 힘든 분들 너무 많겠다.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주 수입이 헬스나 커뮤니티 사업도 있지만 저는 식품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전 생산 수입이 그래도 한 50%는 차지를 해요. 저는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잠적하신 분들도 많아요. 센터 5-6개 갖고 한 달에 매출이 뭐 그냥 순이익으로 한 1억 5천씩 나는 탄탄한 업체들도 지금은 못 버팁니다. 그렇게 뭐 월 매출이 많고 하던 업체들도 무너지는데 사실 헬스장 하나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 골프나 이런 골프는 또 투자금이 엄청나요. 그렇죠. 스크린 골프는 왜냐하면 기계값도 비싸고 저기 월세도 비싸고 야외 골프도 있는 그런 타석이 있다는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데는 투자금이 뭐 3, 40억 정도 돼요. 야외는 되지 않나? 야외도 이게 웃긴 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네. 야외만 하는 데는 되는데 네. 야외랑 실내를 같이 운영한다. 그러면 또 운영 못합니다. 왜냐면은 어렵네요. 네. 실내를 지나가서 야외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지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거죠. 법이 조금 세부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뭐 헬스도 지금은 아예 영업을 못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좀 제한적인 영업을 해서 마스크를 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네.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좀 강하게 매긴다든지 네. 사실 그 감염자들 통계를 보면은 이 운동시설에서 걸리는 사람들 되게 미비해요. 그리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에어로빅 그 네. 이번에 강서구 그것도 거기도 사실은 콜라텍을 가장한 에어로빅 현장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뭐 감염자가 뭐 제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 맞아요. 누가 에어로빅을 100명씩 등록을 하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에어로빅 시설이 아니고 에어로빅으로 그 사업자를 낸 콜라텍 시설이라 하더라고요. 콜라텍은 콜라 먹는 데인가? 그 약간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트처럼 노시는 그런 것들이 이게 체육업계가 좀 대표돼서 두드려 맞은 게 아닌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네, 있죠 진짜. 지금 그러면 체육업계 하는 분들이 그냥 존버밖에 없나요 답이? 근데 이것도 제가 네. 저희 그 협회가 또 있어요. 네. 관장님들 뭐 이렇게 협회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추이를 보면은 지금 이제 못 버티겠다. 3주 어떻게 버텼는데 네. 또 왜냐면 요번 주말에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3일까지 또 연장됐고 3일 연장되는 순간 환불 막 터져요. 또 말일까지 참아주겠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또 다 환불하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이거는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오지 않았냐.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거 하나는 분신자살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힘듦이니까 지금. 진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심각하고 이제 저희도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 보면 특히 운동시설 있는 데는 다 연체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세입자도 돈을 못 내지만 네. 건물주도 현찰로 다 건물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행이자 내기도 힘든 거고 저도 근데 이게 착한 건물주고 뭐 월세를 면제해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건물 사는 사람도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부과하기에는 또 너무 자영업자들이 죽는 네. 형태니까 이게 뭔가 국가적인 뭔가 어느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나왔지만 해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게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서 다른 사업 막 하려고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식품업 다시 원래 하고 있었지만 돌아가서 요즘 식품 시장은 어때요? 오히려 식품은 더 잘 되죠. 마트를 많이 안 가는 것 뿐이지 인터넷으로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시고 오히려 식당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배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거랑 좀 비슷한 효과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또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는데 또 이건 많이 올랐어요. 뭔가 이렇게 질병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이 올라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힛 아이템으로 잡는 것들은 다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게 아마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요즘 건강기능식품을 또 배워보면서 홍삼의 마진이 장난 아니라고. 이거는 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영업 대비긴 한데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마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밌는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이런 즙 시장 이런 거는 정장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고마운 대기업인 거죠. 그 이제 대기업이 이제 가격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중소업체나 아니면 더 작은 영세 업체들도 진급할 때 어느 정도 그 가격 방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원료나 가공비는 다 비슷하고요. 시장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10에서 25% 정도. 근데 10에서 20% 너무 범위가 큰데요? 이게 그 건강기능식품의 묘미입니다. 왜냐면 다른 식품들은 퍼센트 차이가 5% 이하예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마진이 많이 상거 거의 10배. 물론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시장가를 형성해 봤을 그러면 때. 사실 판매자한테 사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사면 더 싸겠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유통회사가 영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은 가공, 유통은 유통 이렇게 좀 나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유통회사를 차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저희도 메인 굵직굵직한 상품들은 유통회사를 통해서 납품을 하지만 제가 직접 납품할 때 아무래도 마진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은 친구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빨라.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스피드하게 바꿔요. 왜냐면은 뭔가 아이디어 하나 캐치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식품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거는 사실 다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이나 제조 시설의 기반이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하고요. 지금 뭐 소상공인들도 그래도 제조업으로 재미를 보는 게 뭐 흔히 저희가 아는 섬동 막걸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사업이지만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저도 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술은 진짜 저도 제조 허가는 받아놨어요. 부지도 다 설비까지 이제 거의 다 증축을 해놨는데 두세나 이런 거를 감당했을 때 마진이 안 나온다. 내가 술을 만들었을 때 시장의 유통구조나 나의 마진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 전문가를 또 한번 만나봐야겠네. 어떻게 그걸 뚫고 하시는지. 그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 잘 팔리는 술을 만든다는 네. 거죠. 하지만 술을 만드는 분들은 잘 팔리는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술을 만들고 싶어요. 자기 만족에 만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소위 경제성은 떨어진다. 떨어지죠. 왜냐면 네. 직원들한테도 교육세가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있어요. 주세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게 돌파하기가 네. 쉽지가 않다. 근데 뭐 이제 맥주나 소주는 좀 네. 다른 경우고요. 거기는 주세가 낮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도수에 따라서 매기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는 맥주랑 소주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나중에 알파카주 같은 거랑 만들어. 그런 거는 뭐 그렇죠.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가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어쨌든 조금 네. 빨리 끝나서 그러니까 나는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에 한창 프로필 찍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거든. 와장창 깨졌어. 우리 집에서 맨날 그냥 푸시업이나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이게 네. 힘들죠. 왜냐면 서로 지금 힘든 시기에 옆에서 몰래 장사하면 신고하고 아까 말씀하신 네. 방문 PT 하면은 그것도 신고하고 또 신고 당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죽을 맛이고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물론 너무 지금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실적으로 헬스장은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한두 곳 적발된 데 말고는 네. 진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좀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읽고 제한적인 영업이라도 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